채권부의 이지혜 기자입니다. 오늘은 롯데그룹 이야기입니다. 롯데그룹, 요즘 심기가 불편할 만합니다. 신용채권의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물인 신용평가 등급이 줄줄이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도미노 신용등급 하락의 주요 원인은 롯데케미칼에서 불거졌습니다. 롯데케미칼은 롯데그룹의 캐시카우입니다. 돈 벌어와서 집안 먹여 살리는 맏형인데요. 석유화학 사업을 유지하면서 요즘 친환경 플라스틱, 수소에너지 등 친환경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죠. 하지만 최근 나이스 신용평가와 한국 신용평가에서 AA 안정적 등급을 받았습니다. 직전 등급보다 떨어진 겁니다. 이유는 뭘까요? 빚 부담이 커져서입니다. 2021년 말까지만 해도 큰 부담은 없었는데요. 이후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금리 인상이라는 조건의 환경에서 수익성이 줄고 있고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는데 대규모 투자 자금이 당연히 발생하겠죠. 올해 3월 말을 기준으로 순차입금 규모가 3조 3천억 원, 2021년 말과 비교해 약 4조 원 늘었습니다. 게다가 올해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약 4조 원 수준의 설비와 지분 투자를 계획하고 있죠. 특히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인수를 위해 2조 7천억 원을 투입했고 1조 9천억 원 규모의 인도네시아 라인 프로젝트를 포함해 대규모 투자에 나섰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롯데케미칼은 1월에 1조 2천억 원 규모의 유상 증자에 나섰습니다. 현금 확보하기 위해서죠. 그러나 상당한 부분을 차입 조달에 의존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빚은 늘어날 것으로 신용평가사에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돈은 시원치 않게 벌면서 투자 부담이 과중한 수준이란 겁니다. 맏형이 대외적으로 신뢰가 떨어지다 보니 그룹사 전반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아우들을 건사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유동성 리스크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롯데지주의 신용도를 산출하는 기준인 통합기준 신용도가 하향 조정된 원인입니다. 롯데지주가 연대 보증한 롯데쇼핑, 롯데케미칼이 지급 보증한 롯데건설의 신용등급이 모두 떨어졌고요. 나이스 신용평가는 롯데렌탈과 롯데캐피탈의 신용도도 하향 조정했습니다. 또 한 가지, 롯데렌탈을 바라보는 신용평가사의 시선을 봐야 하는데요. 나이스 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에선 렌터카 업계 국내 시장 1위 기업인 롯데렌탈의 신용등급을 A+로 낮췄는데 한국신용평가에선 기존 등급을 유지한다고 밝혔죠. 신용평가 기관들의 평가 결과가 달라진 건데요. 등급 스플릿이 나타난 겁니다. 여기서 잠깐, 신용등급 스플릿이라는 건 뭘까요? 신용평가사 간 등급 불일치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보통 수요 예측 과정에서 시장에서 통용되는 유효 등급은 최근 공시된 2개의 등급 중 낮은 등급이 우선 평가되는데요. 즉, 롯데렌탈은 공식적으로 유효 등급이 떨어진 겁니다. 좋지 않은 거죠. 채권부위가 채권과 주식 2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분들을 위해 추가 정보 전해드려요. 롯데케미칼을 바라보는 증권가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16만 4천 원으로 하향한 반면 메리츠증권에서는 오히려 22만 원으로 상향했거든요. 롯데케미칼은 작년 2분기부터 적자가 시작돼서 올해 1분기까지 4개 분기 연속 적자를 이어갔죠. 처음 적자를 낸 거라 꽤 자존심에 생채기가 났을 겁니다. 2분기 실적이 턴 어라운드 될 수 있다. 5분기 만에 흑자 전환으로 실적 개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공들인 만큼 사업 성과물이 숫자로 나타날 것이란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의 의견 들려드립니다. 집중해 주세요. 이번 이제 2분기부터 흑자 전환할 걸로 좀 이제 보여지고, 두 번째가 이제 석유화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수요와 공급인데, 수요는 사실 알 수는 없는데 그래도 수요도 좀 중국이 좀 하반기에 경기 부양하면 최악은 지나지 않나. 세 번째 공급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중국이 계속 자기가 이제 자급자족 하거든요. 이제 석유화학 설비도 자기네가 돌리고 수입도 줄이지만, 근데 그 모든 거를 중국이 다 자급자족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스케줄상 내년부터 2년간은 이제 증설이 좀 제한됩니다. 이 석유화학이 그동안 증설 워낙 많이 했는데 2년간은 아마 증설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서 공급에선 큰 리스크는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용 문제인데, 그래도 롯데케미칼의 좀 강점 중에 하나가 말레이시아나 미국 등의 공장들을 좀 갖고 있어서 그쪽으로 좀 약간 다변화 했는데, 여긴 또 원가가 좀 싸거든요. 그래서 비용 부분에 있어서는 감가상각만 좀 아니라면 본업에서는 큰 문제 될 게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자회사 쪽은 지금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도 동박 쪽이 요즘에 이제 2분기부터는 실적이 좀 좋아질 걸로 보고, 그리고 가장 알짜 회사가 롯데정밀화학이죠. 여기가 이제 연결로 다 편입이 됐는데 손현금만 4,800억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분기당 계속 몇백억씩 이렇게 돈을 벌어주니까 롯데정밀화학이나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의 부분도 전 나쁘지 않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밸류에이션인데 PBR 0.45배로 역대 가장 지금 싼 구간이 있거든요. 결론을 좀 내드리면 주가나 이런 밸류에이션 이런 거 보고 또 업황 부분을 봤을 때 최악은 이미 지나간 것 같고요. 여기서 조금씩 좀 나아지는 방향으로는 저는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다만 주가가 이제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고 롯데그룹의 이런 어떤 이제 약간 부담들이 좀 해소가 되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건 좀 미국과 중국의 약간 이 리스크가 완화되는 거. 이게 롯데케미칼한테는 저는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롯데그룹의 한 해 실적을 좌우할 정도의 파워를 지닌 롯데케미칼. 마청이 과연 버티고 일어서줄까요? 채권 부위가 롯데그룹주의 반격이 언제 시작될지 지켜볼게요.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의 힘이 채권 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기존 영상과 추천 영상에도 좋아요 부탁드립니다.